대단히 그 위험해 보였어요. 아, 저분은 요실금 증상이 보이는데. 예? 근데 원래 또 이렇게 조절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인데 여기에 이제 요실금까지 와버리면은 저거 막 줄줄 셀 텐데, 저 위험한데, 사고 칠 텐데, 이런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천성으로 새는 게 있는데, 선천성으로 새는 거에다가 이게 요실금이 같이 와버려가지고, 이거는 거의 뭐 인간 폭포수 수준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이제 본인이 요실금인 걸 알면은 그 대책을 세웁니다, 사람이. 내가 요실금이야. 그러면은 이제 뭐 요실금 기저귀 같은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용으로. 내가 요실금이란 병에 걸렸으면은 내가 이게 언제든지 이제 좀 셀 수 있으니까 그럼 좀 뭐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뭐 외출하실 때는 뭐 기저귀를 뭐 준비를 하신다든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요실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쫙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대책이 안 쓰는 거지. 그래갖고 큰 봉변을 당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큰 봉변을.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위험한, 기본적으로 위험한 인물인데, 본인이 요실금이 왔다라는 걸, 별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래갖고 자꾸 말 잘하는 줄 알고, 유튜브 방송에 자꾸 나가더라고. 나가면 안 되는데, 입에 기저귀를 쳐야 될 그런 상황인데 자꾸 유튜브 방송 나가서 저러다 사고를 치지. 안 그래도 뭐 그 축의금 사건 때문에 지금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오히려 그 사건이 최민희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나대지를 못했잖아요. 한 몇 달 정도. 그 축의금 사건 터지고 한 두세 달 정도 유튜브 방송도 못 나가고 입 다물고 있는 그 자숙의 시간이 있었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 정책 생명이 길어진 거지. 근데 이제 본인이 나와도 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번 달부터 이제 특히 합당 사태 이후에 뭔가 불필요한 책임감을 느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본인이 나서면 일이 더 커지는데 그걸 모르고 그 오지랖 넓은 그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 이거 지금 우리 동생 청래가 지금 어려운데, 우리 동생 꾸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우리 어준이를 누가 감히 건드려. 내가 가서 어준이를 지키고 청래를 지키고 내가 꾸기를 지킬 거야. 그 나오면은 지키는 게 아니라 더 봉변을 당하게 되는데, 괜히 본인이 나서가지고 이거를 뭔가 반전을 시키겠다, 이런 이제 과욕을 부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갑자기 이제 그 합당이 불발된 이후에, 합당이 무산된 이후에 이제 막 유튜브에 속출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예상을 했어요. 저거 분명히 이제 또 대형 사고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이제 큰 사고를 쳤는데, 오늘도 이게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이와 관련된 보도들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어요. 일단 뉴스 영상 만나보시고 최민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KTV에 예산 더 놔드려야겠어요. 자, 이 대통령의 온라인 카페가 어제였죠. 최민희 의원을 강퇴 조치했었습니다. 자, 발단은 지난 1일 이 대통령 출국 당시 영상 때문인데, 잠깐 보시면요. 자, 유튜버 김어준 씨가 그 오른쪽에 방송사 연합 촬영, 풀이라고 부르죠. 저 영상에는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는 영상이 있는데 문화체육부 산하 KTV 영상에는 악수 장면이 없다는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네. 자, 그러자 이제 정청래 대표 지지층이 모여있는 딴지 게시판에서는 이게 의도적인 거냐라는 의혹이 확산이 됐고, 그러자 최민희 의원이 사실을 확인해보겠다,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직접 글을 쓰면서 뭐 강퇴가 되는 이유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산하의 KTV만 의도적으로 삭제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사실은 뭡니까? 일단 사실을 확인해보면요. KTV가 당시 촬영 2팀이 나갔습니다. 자, 현장에서 대통령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놓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마침 정청래 대표와의 악수 장면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의도적인 삭제가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종의 해프닝인데, 참고로 이것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소속 기자도 청와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뭐 논란이랄까요? 이런 일들이 공교롭게 대통령 순방 중에 여러 차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최민희 의원 오늘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결국 해프닝은 해프닝이었다. 자, 문제 제기한 분들도 납득하고 오해를 다 풀었다면서 그 카페의 강퇴에 대해서 좀 아쉬운 반응을 나타나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참에 KTV의 촬영팀 3분으로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배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자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카페에서는 다시 자, 당대표 영상을 찍으라고 세금을 지원해주란 뜻이냐라는 또 다른 반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네, 아주 뭐 창피한 상황이죠. 예, 저건 사실 갑질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 KTV가 영상을 촬영하는 목적이 정청래 당대표를 찍기 위해서, 혹은 무슨 뭐 김민석 총리를 찍기 위해서, 강훈식 총리를 찍기 위해서 만들어진 채널이 아니잖아요. 저 KTV 이매진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찍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영상을 기록하는 그런 채널이에요. 거기에 정청래가 잘리건 강훈식이 잘리건 누가 잘리건 상관이 없는 거야. 대통령만 안 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KTV 관계자들은 뭐 기자 숫자가 들밖에 없어서, 아니 이게 다 떠나서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입니까? 예? 이거 보세요. 오늘 해명문을 냈어요. KTV에서. 자, KTV 이매진 싱가포르 출국 장면 제작 상황 보고. 아, 누군가는 이 일을 한 거잖아. 예? 3월 2일 월요일에. 이거 당연하지. 지금 과방위원장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뭐 딴지 게시판에다 올려놨는데, 이 밑에 KTV가 과방위 뭐 소속은 아니지만은 어쨌건 뭐 방송 분야이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여당 상임위원장급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3월 2일이면 휴일 아니에요, 여러분. 뭐 방송국은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휴일이잖아. 휴일날 이거 보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보고서를. 이 보고서 내용 보세요. 촬영 내용, 촬영 감독 누구누구, 근접 촬영 담당 카메라 한 대 3분 40초, 풀 스케치 담당 3대 3분 45초, 제작 내용, 주요 내용, 무편집 영장이었다. 촬영 당시 상황, 대통령 이동 동선에 따라 녹화 상황에 변수가 발생을 했다. 근접과 스케치 촬영 카메라 2대를 운영했고, 이거를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야 될, 이걸 공문서를, 보고서를 써야 될 내용입니까, 이게? 이상호 기자님이 청와대 이제 출입을 하니까 KTV 상황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KTV에서 이걸 오늘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상호 기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KTV 이매진이라고, 요거는 KTV에서 별도로 만든 채널인데, 이 채널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영상을 기록하는 채널이에요. 그러면 모든 중심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정인이 안 나왔다고, 삭제됐다고 전제한 뒤에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한 방송 김어준 씨였어요. 하필이면 지난번 엠바고 파기 사고 때문에 출입기자가 징계를 받던 첫날 이걸 터뜨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무편집 풀영상이라고 해놓고 이 영상 한 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라고 써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눈치 보이는 거야. KTV가 어제 하루 업무가 마비됐었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KTV에서는 최민희 의원 시인한테는 분이 KTV의 자초지정을 취재하시니까 완전 뒤집혀졌다는 겁니다. 이건 난리가 난 거지. 사실은 웬만한 작은 부처에서는 위원장급 의원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너희들 왜 이거 빠졌냐 물어보면 비상 걸립니다. KTV 이매진이라고, 요거는 네, 이거 최민희 때문에 KTV 관계자들이 어제 하루 종일 시달렸다라는 거예요. 저런 보고서까지 제가 볼 때는 쓴 걸 보면은 거기는 완전히 비상이 걸려갖고 난장판이 된 거지.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에 보면은 이거는 카메라 한 대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거는 2대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걸 쓰고 앉아 있어요. 김어준이 한마디 했다고 어제 뭐 KTV 영상에 댓글이 뭐 6,000개가 달렸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시달리는 거죠. 저 같은 놈이야 뭐 댓글이 6,000개 달리면은 야 땡큐 나 떴구나 이러겠지만, KTV에서 항의하는 문자가 뭐 6,000개가 달렸다 그러면 그게 일종의 민원이잖아요. 민원이 돼버리는 거잖아. 저기는 어쨌건 정부 기관인데 민원이 6,000개가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공무원들은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저게 뭐 크게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것 때문에 그 촬영한 사람들, 제작진들 다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가 생겨버리면,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저거를 해명하려고 어제 하루 종일 비상이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응?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응?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어준이에요? 김어준이 한마디 하면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칵 뒤집혀도 되는 거야? 국가 부처가 관공서가 이렇게 발칵 뒤집혀도 되는 겁니까? 최민희도 보세요. 예, 이거 그냥 적당히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야지. 얘네들의 전 문바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과라는 걸 할 줄 몰라요. 오늘 김어준도 본인이 오해를 했다. 그 불필요한 오해를 해가지고 뭐 우리 시청자들하고 또 KTV 관계자들한테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거 한마디 하면 되잖아. 아니 그게 어려워? 그게 그 신도들 관리하느냐고. 원래 신은 무오류해야 되잖아요. 신이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김어준은 제가 볼 땐 저게 종교 집단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밖에 안 돼요. 아니 방송인이나 정치평론가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럼 사과하면 그만인 거야. 근데 왜 김어준이 사과를 못하냐 하면은 사과를 하면은 그 교단이 깨져. 털레반들이 김어준이 신이 아니었나봐. 야 신이 아니래. 이러면서 막 와야 돼 교단이. 그러니까 절대 오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민폐를 끼치고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KTV 관계자들이 김어준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시달렸는데 당연히 오늘 이게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거 확인이 된 거잖아요 지금. 최민희도 공문으로 확인을 한 거 아니야. 그러면 김어준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과가 아니라 이거 법적 책임도 져야 되는 거야. 오볼 낸 거 아니에요. 오볼 내가지고 그 KTV 관계자들의 엄청난 정신적 물적 피해를 끼친 거예요. 이건 이거 소송 걸려야 될 일이야. 근데 사과 한마디 합니까? 지가 뭔데 사과를 안 하냐고. 최민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저 김어준 방송을 보고 잠시 정신이 나가가지고 너무 무리한 행동을 한 것 같다. 이거 끝나잖아 그러면은. 그리고 제명인의 마을 그 주민들한테도 사과 드린다. 제가 그 처신을 적절치 못한 처신을 해서 강퇴를 당했는데 여러분들께 좀 죄송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정진하겠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안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이제 젠마을 강퇴에 대한 입장 이렇게 썼어요. 어제 젠마을에서 강퇴가 되었습니다. 비합리적 강퇴가 아니어야 젠마을의 신뢰가 유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뭔데 제명인의 마을 신뢰까지 걱정을 해요? 그건 제명인의 마을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그리고 제명인의 마을이 무슨 정당입니까? 뭐 공공기관입니까? 왜 신뢰를 받아야 돼? 들어오고 싶은 사람 들어가고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면 되는 거지. 이거 참 웃기는 얘기야. 그 비합리적 강퇴라는 거예요. 아니 제명인의 마을에 주민 94%가 나가라고 그랬잖아. 꺼지라고. 야 최민희 꺼져. 털민이 꺼져. 그럼 94%가 비합리적인 거네? 지만 똑똑하고 지는 합리적이고 94%의 제명인의 마을 주민들은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잃게 되는 거야 제명인의 마을이? 제가 볼 때는 제명인의 마을이 지금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어요. 정청래, 이성윤, 최민희 쫓아내고 나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 마을 주민들도 이주민들도 많아지고 관심도도 높아지고 오히려 신뢰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아니 이것도 보세요. 제명인의 마을에서 강퇴가 됐으면 이유가 뭐건 간에 그것도 94%나 되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최민희가 잘못됐다. 쫓아내자.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게 본인 생각할 때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유권자들의 뜻을 유권자잖아요. 존중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뭐 강명이라며 그건 또 어디서 그런 말장난은 잘합니다. 친명을 넘어서 본인이 강명이래.
과거에 이재명, 전해철 밀었던 거 다 아는데 무슨 강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최민희가 여자 정청래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정청래하고 똑같아요. 대세 추종주의자. 이재명이 대통령이면 이재명 줄 서고, 문재인이 대통령이면 문재인 줄 서고, 이런 대세를 추종하는 거지. 그게 기회주의자고 간신배지. 그거를 강명이니 친명이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협박질을 하고 있는 거야, 협박질을. 그러면서 팩트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게 팩트 체크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를 시끄럽게 만들어서 팩트 체크가 필요했으면은 일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최민희 의원, 그 연세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왜 인생에 기본적인 어떤 그 처세를 할 줄 몰라? 본인이 볼 때 그래, 김어준이 저렇게 얘기를 했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할 때, 이거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먼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 문의를 하건, KTV에 문의를 해서, 아니, 이런 좀 말이 나오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문의를 하는 게 먼저죠, 그죠? 최민희 의원.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 김어준이 이상한 방송을 했어. 그리고 김어준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김어준이 오보를 냈을 수도 있잖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 그럼 본인 말대로 팩트 체크를 해야 돼. 보도를 하려면 팩트 체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팩트 체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과방위원장이기 때문에 팩트 체크하기가 쉬워. 저 같은 사람은 하기가 어렵지. 그러면 청와대 청와대 공보실에 문의를 하건 아니면 KTV에 직접 연락을 해도 되잖아요. 연락을 해가지고 아니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럼 KTV 관계자가 설명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카메라가 2대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본인이 또 언론 운동도 하시는 양반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보도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딴지 게시판에 쪼르르 가가지고 야, 지금 우리 김어준 총수께서 이 임혜진을 때려잡으라고 지령을 내리셨는데 제가 앞장서서 때려잡겠습니다 라고 글을 먼저 쓰는 게 아니고 그 글을 먼저 썼기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잖아. 딴지 게시판에 쪼르르 가가지고 우리 어준 총수님의 지령을 제가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떠들고 그래서 시끄러워지고 그 다음에 팩트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순서를 바꿔서 팩트 체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딴지 게시판에 제가 알아보니까 김어준이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글을 썼으면 이 일이 이렇게 커지냐고요. 그러니까 상식적 수준에서 일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본인 얘기대로 합리적으로 일 처리를 했으면은 김어준이 제기한 의혹에 본인도 궁금증이 생겨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으면은 먼저 팩트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공론화를 했으면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되냐고. 논란이 안 되지. 본인이 다 자초한 일이잖아. 그리고 사과 한마디 없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사과 한마디가 없어.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자, 그러더니 이게 이제 뭐 사과는커녕 그 지지자들하고 싸워요. 오늘 온라인상에서 최민희하고 이제 설전을 벌인 어떤 분이 글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최민희한테 이제 듣기 싫은 그런 얘기죠. 저는 정치인이 유권자에 대해서 본인한테 아무리 듣기 싫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은 국민이잖아. 그 국민한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뭐 초선만 한 것도 아니고 몇 번씩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 정청래 대표의 인선은 무능하고 교활했던 친문 친낙을 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잼 지지층으로부터 강한 반감을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해철과 친분이 두둑한 황희, 이진년, 이재영 등을 끼고 무슨 개혁을 한단 말입니까?
최 의원께서도 괜한 오해 살 일은 안 해주시는 게 본인의 정치 여정에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네, 호사가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진지하게 예? 진지하게 뭐 조언을 한 거예요. 조언을. 이게 밑에가 잘려 있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 잘렸네요. 이게 보이실래나? 예. 제가 이 화면을 좀 조정해서 밑에 부분이 좀 안 보여가지고 최민희가 이제 응답한 걸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어떻게 그 부분이 잘려버렸어요? 예, 여기 좀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민희가 여기에 답변을 달았어요. 박용진 총리급 기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여기에 또 대통령은 왜 끌고 들어옵니까? 그 정청래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그냥 같은 반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답변하는 태도가 뭐예요? 아, 본인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진지하게 열심히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뭐 하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럼 박용진 총리급 기용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뭐 어쩌라고? 지금 유권자들하고 저기 싸움질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저 정도면 진짜 요실금인 거예요. 막 줄줄 세잖아. 밑도 끝도 없이 막 줄줄 세는 거야, 저거는. 자, 그리고 오늘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심각합니다, 저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오늘 또 뉴스공장에 쪼르르 쫓아가요. 지금 본인이 이제 욕먹고 있으니까 뉴스공장 가가지고 이 기회에 욕을 한번 더 제대로 쳐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또 주절주절 또 늘어놓습니다. 예, 여러분 요실금 걸린 노인을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또 홍사훈 쇼에 나가가지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패턴이 똑같네. 네. 그러니까 이거 참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올드하고 뉴 이게 네, 네. 어쨌든 정청래 김민석 총리의 근데 이상한 권력- 거는 아. 이상한 거는 올드 뉴를 구분할 때 예. 저는 김민석 총리와도 친하고 정청래 대표하고도 친합니다. 네. 역사가 그래요. 우리의 역사가. 예. 그러면 저희 다 아니, 안 그렇죠, 친할 거 뭐. 어디서 다 네. 그렇지. 같은 당인데 뭐 예, 생각이 그래서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있는데 말을 뭘. 제가 하게 네, 되는 네. 것도 지금 좀 비정상이죠, 제가. 예, 그런데 예. 김민석 총리를 뉴로 넣고 예. 정청래 대표를 올드로 넣는 건 이건 진짜 안 되는 게 그렇죠. 학번으로 봐서도 전대협과 정치 입문식이나 인문식으로 나이나 다 봤을 때 예. 더 그런 식으로 구분하려면 그 거꾸로 돼야 맞죠. 그래서 이 구분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최대한 댓글을 달아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민소통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뉴 이재명에 대해 그 네이밍 자체가 애초 세팅될 때부터 누군가의 의도가 들어간 네이밍인데 네. 그 네이밍이 저는 아까 여론 지형에서 솔직히 유튜브에 밀린 제도 언론이 뉴 이재명을 그 뉴 미디어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쓰기 시작했다. 이거부터 진짜, 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종의 프레임 싸움을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네, 그거를 예. 진보 언론이 시작했다는 예. 점에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처음 예. 이게 이 용어를 쓰기 근데 시작한 왜가 제가 처음이라고 말 못하는 이유는 네.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이면 이미 여기 나올 때 모든 언론 싹 보고 나오는데 네. 그걸 못해서 처음인지 그게 언제인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알려지기는 한겨레 신문에서 처음 이 뉴 이재명이라는 용어를 이제 근데 쓰기 다른 시작했다고 데서도 하는데. 썼다고 누가 또 주장을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진보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뉴 이재명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립적 의미의 뉴 이재명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좋은 봅니다. 거죠. 좋은 네, 거죠. 왜냐하면 이 뉴 이재명 현상 새로운 지금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또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42%인가 3%로 당선되셨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 몇 프로까지 올라가요. 그랬었죠. 그럼 30%가 온 건데 그게 왜 기분 나쁩니까? 행복하지. 예. 예, 너무 행복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뉴 이재명, 뉴 문재인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예.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이게 생긴 거 아닙니까? 저런 개소리를 오늘 1시간 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뭘 나와서 비평을 하고 평가를 하려면은 적어도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응? 김민석 총리가 뉴 이재명입니까, 여러분?
유 이재명들이 대체로 김민석 총리를 지지한다는 얘기지. 유 이재명들이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올드 이재명 아니에요. 올드 문재인입니다. 올드 문재인은 정청래를 주로 지지를 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뭐 유 이재명이 친 김민석이다. 거기 뭐 표까지 만들었어요. 저것도 참 웃기는 얘기야, 제가 볼 때는. 올드 이재명 중에서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뭐 하여튼 뭐 현상적으로 볼 때, 유 이재명이 대체로 정청래를 싫어하지. 김민석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정청래를 싫어해. 근데 쟤네들이 당권 투쟁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저 미쳐 날뛰고 유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합당을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쟤네들이 합당 무산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런 개소리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합당이 무산되고 나서부터 뭐 뉴 이재명이니 올드 이재명이니 하면서 주접을 떨고 있는데, 자, 합당을 추진한 이유가 뭐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파다하게 퍼지면서 합당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 김민석 총리는 지금 주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 본인이 당대표를 나간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 그냥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저같이 정청래가 당대표 또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야, 그 김민석이 나와가지고 정청래 좀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근데 지들끼리 쫄았어. 쫄아가지고 당대표 연임 안 될 것 같으니까 합당하겠다고 정청래가 설레발을 친 겁니다. 근데 합당이 무산되고 나니까 수가 안 보이죠, 지금? 수가 없잖아요. 조국도 살 길이 없고 정청래도 살 길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합당이 무산되면서 합당을 통해 가지고 조국도 금배지 달아주고, 보궐선거에 공천을 해서 조국 금배지 달아주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영입이 돼가지고 정청래가 김민석 총리하고 당대표 경선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이제 1인 1표제도 빨리 무리해서라도 추진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정청래와 털레반들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이 구도를 짜고 막 밀어붙였는데 제일 중요한 합당이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이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애들이 뭐 여론조사만 봐도 지금 답이 다 나오잖아. 정청래 이제 30%밖에 안 나오잖아요. 송영길, 김민석 합치면은 50%가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를 이재명하고 엮어가지고 김민석이 욕심을 낸다, 김민석이 대권 도전하려고 한다, 김민석이 대권 도전하려고 합당을 무산시켰다, 김민석이 대권 도전하려고 임혜진의 지시를 해가지고 정청래가 악수하는 영상이 못 나오게 만들었다. 기승전 김민석이야, 지금. 기승전 김민석. 지들이 권력투쟁에 불을 붙여놓고 그 권력투쟁 때문에 합당이 무산됐다라고, 지금 오히려 똥을 싸놓고 똥 던지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그런데 최민희는 더 한심한 게 뭐냐 하면은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이 아니야. 그리고 이재명이 젊은 사람, 김민석이 정청래보다 젊어가지고 이재명이고, 정청래가 나이가 많아서, 뭐 생긴 거는 상당히 나이가 많아 보이긴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정청래를 올드 이재명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나이로 보면은, 경력으로 보면은 김민석이 더 올드 이재명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래. 아니, 이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나와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다는 얘기가, 올드 미디어가, 그러니까 즉, 그 재래식 언론이 뉴 미디어를 견제하기 위해서, 뉴 이재명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대요. 두 번째 얘기는, 그 한겨레 신문이 김어준 잡으려고 뉴 이재명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 기사는 읽어봤어? 그 기사 내용이 친명은 뉴 이재명이고, 친문은 조털레유고, 뭐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 기사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대선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흔히 말하는 전통적 의미의 민주당 지지층이 올드 이재명이고,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 새롭게 유입된 중도 보수 2030 유권자들이 뉴 이재명이다. 이게 기사의 전부 다야.
물론 그 뒤에 뉴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붙어요. 근데 그 해석들이 붙은 거는 재래식 언론에서 해석을 붙인 게 아니야. 뉴 미디어에서 그 해석이 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이랄지 또 뉴 이재명의 전파자인 뭐 신인규 변호사랄지 이런 사람들이 뉴 이재명의 의미를 확장을 했어요. 한겨레 신문에서는 애초에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기 시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뉴 이재명이라고 그냥 표현을 한 것뿐인데 여기에 민주당의 새로운 어떤 유권자층, 새로운 당원층을 뉴 이재명으로 확장해서 표현하기 시작한 거는 뉴 미디어에서 나온 거야. 유튜버들이 한 얘기예요. 어느 지금 재래식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뉴 이재명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고 연구해서 기사를 쓴 게 있어? 단 하나라도 있어요? 그 재래식 언론이 김어준을 잡으려고 만들어낸 말이 뉴 이재명이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획이 됐대. 아니 한겨레가 뭘 기획을 했냐고. 한겨레가 저한테 뭐 원고료를 줍니까? 무슨 뭐 출연료를 줘요. 한겨레 신문하고는 사실은 이 문제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한겨레 신문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어떤 그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하는 기사를 썼던 것뿐이고, 이 이재명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확장시킨 건 이재명 친명 성향의 진보 유튜버들이 그 개념을 새롭게 확장을 시킨 거야 지금. 그러니까 뉴 미디어와 유미디어의 경쟁 과정에서, 친명과 친문의 경쟁 과정에서 뉴 이재명의 의미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만약 의도를 가지고 뉴 이재명의 개념을 확장을 시켰다라면 그거는 재래식 언론이 기획한 게 아니고 내가 기획한 거야. 씨발. 제가 기획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재래식 언론이에요?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YYJP님이 뇌에 털이 박힘 이렇게 썼는데, 이건 뇌에 털이 박힌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썸네일을 썼지만 양심에 털이 박힌 거예요. 지금 최민희는 양심에 털이 박힌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혹세무민하는 거잖아요. 전혀 저런 사실을 모를까? 본인이 가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 가짜 프레임을. 재래식 언론이 김어준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거야말로 음모론이잖아. 재래식 언론이 김어준을 공격하기 위해서 뉴 이재명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리고 뉴 이재명 얘기도 이거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김어준이에요. 사실 처음에 이제 뉴 이재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설들이, 저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뉴 이재명이란 말을 끌어내가지고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건 김어준이야. 뉴스공장에서 계속 이지랄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본인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프레임 이론, 그 김어준도 종종 인용을 하는 그 프레임 이론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코끼리는 말하지 마. 공화당 얘기는 하지 마. 그럼 뉴 이재명이 김어준을 공격하기 위한 기획으로 만들어진 거면은, 김어준은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 뉴 이재명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 계속 강화되고 있잖아. 지금 뉴 이재명에 대해서 재래식 언론들이 관심이 큽니까? 없어요, 관심이. 그런데 계속해서 뉴 이재명을 소환을 해가지고 방송에서 계속 논란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건 누구냐? 그건 김어준이에요. 그 김어준이 뉴 이재명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 강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든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 뉴 이재명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김어준이야. 그럼 따라서 이 뉴 이재명 프레임을 강화하는 사람이, 자, 뉴 이재명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이잖아. 본인한테 그렇게 함으로써 이득이 되니까 그걸 하는 거잖아. 김어준이 뉴 이재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본인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김어준 기획이지 한겨레 기획이 아닌 거예요. 그게 더 합리적인 해석이지. 김어준이 얘기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본인을 공격하려고 뉴 이재명을 만들었는데 본인이 계속 판을 키워?
바보예요?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로 참 저는 참 전파가 아니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데이터를 낭비하고 있는 저자들이 참 한심합니다.